안녕하십니까. 한반도 안보전략연구원 부원장 박성황입니다. 오늘은 지난 유튜브에 이어서 일본 술의 종류, 우리가 일식집 가서 어떻게 일본 술을 골라야 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본 술은 한국 술보다 다양합니다. 왜 다양하느냐?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일본은 장인정신에 투철하죠. 장인정신이 뭡니까? 자기 아버지, 자기 할아버지, 이어서 계속 손자에까지 자기 가업을 계승하는 겁니다. 술 양조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어느 일정한 맛을 계속 유지를 하면서 내려오기 때문에 술의 종류와 맛이 다 다양하다는 거죠. 그래서 일본 술에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러 가지 종류 중에서도 여러분들한테는 청주, 일본 술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맥주, 위스키, 와인은 여러분들이 전 세계적으로 어디에나 있기 때문에 아실 거고, 제가 일본 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우선 일본 술의 기본적인 걸로 양조주라는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준마이슈가 있습니다. 양조주는 혼조조슈라고 하고, 준마이슈는 순미수, 우리 한국 말로 순미주라고 하는데, 이 기본 양조주라는 것은 쌀과 쌀 누룩과 양조용 알코올로서 만드는 술을 양조주라고 합니다. 그래서 쌀 한 톨을 가지고 쌀 한 톨에 30%를 떼내고 70%의 쌀을 가지고 만드는 거고, 이 양조주를 진화시켜서 30%를 40%로 더 떼낸 게 긴조슈라고 합니다. 그걸 이제 음양주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다른 한편에 준마이슈가 있는데, 이 준마이슈는 순미주라고 하는데 쌀과 누룩으로만 만듭니다. 양조용 알코올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걸 제가 간단히 표로 만들어 봤습니다. 이 표를 보시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일식집에 가서 사케를 고를 때 이 표만 머리에 기억하시면 모든 술의 종류를 아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양조주, 이거는 기본적으로 30% 이하 떼는 거고, 그 다음에 긴조슈, 이거는 40%를 떼낸다고 그랬죠. 이걸 10%를 더 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다이긴조슈, 대음양주로 해서 50%. 이거는 쌀 한 톨에 50%만 사용하고 50%는 떼낸 거죠. 자, 여기와는 별도로 쌀과 누룩만 사용한 순미주, 준마이슈는 보통 70% 정도까지를 준마이슈라고 하는데, 이걸 또 10%를 더 떼낸 게 준마이 긴조슈라고 합니다. 순미 음양주라고 하죠. 자, 여기서 다시 10%를 더 떼낸 게 준마이 다이 긴조슈, 순미 대음양주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밑에서부터 위로 가는 순서대로 고급이 되어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요것만 기억하시면은 여러분들은 일본 술집에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술을 마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미율, 살을 깎아내는 정도, 이게 바로 50%다, 60%다, 70%다. 여기에 의해서 일본 술의 고급이냐 아니냐 딸려 있다는 겁니다. 보통 우리가 사케를 뜻할 때 이 사케를 술 주자를 쓰잖아요. 근데 술 주자는 물수변에 술 담글 그릇 유자입니다. 술 담글 그릇에다 물을 넣었다, 이게 바로 술이다 이거죠. 그게 사케의 뜻이고, 일본에서는 잘 걸은 맑은 상태의 술을 통칭해서 니혼슈, 세이슈, 이렇게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케 어원을 좀 더 우리가 들어가 보면, 사케 어원은 한국어의 삭다, 사갔다, 여기에서 나온 얘기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하나 증거는 교토시 부근에 있는 사가신사와 사카야신사에서 백제사람 수수꼬리를 신으로 받들고 있습니다. 결국 한국의 삭다, 사갔다는 말이 일본의 사케의 어원이라는 걸 증명을 하는 거죠. 자, 일본의 사케의 역사는 과거에 일본 교토 역사죠. 일본 교토에서 계속 일본 도읍지가 있었으니까 거기 물이 좋고 쌀이 좋아서 이 교토와 그 교토 바로 인근 지역 효고현에서 전국의 사케의 절반 정도가 나오고, 약 지금으로부터 1400년 전에
청주라는 기록이 거기서 발견됐고 또 마녀슈 8세기에 만들어진 마녀슈에서도 등장하고 이미 일본의 술의 역사는 13세기부터 가마쿠라 시대부터 주세가 나왔기 때문에 일본도 나름대로 상당한 술의 역사가 깊고 또 폭넓었다고 우리가 단정할 수가 있습니다. 사케의 원료는 우리가 참고로 맵쌀과 보통 찹쌀이 있는데 맵쌀을 씁니다. 왜 맵쌀을 쓰느냐? 일단 맵쌀이 많고 또 찰기가 없기 때문에 취급이 편하다. 양조하는데 편하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맵쌀을 쓰는 그걸 우리가 참고로 알아두시면 되고 양조용 쌀에서는 주로 일반미를 사용하고 아주 고급 술에서는 사카마이라는 특별한 또 쌀을 쓴다. 이렇게 참고로 알아두시면 됩니다. 양조 방법은 당분과 수분과 그리고 효모가 있어야 된다 그랬죠. 그런데 보통 와인 경우에는 과실 자체에 효모균이 있기 때문에 상관이 없지만 쌀은 효모균이 없기 때문에 일부러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누룩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 당분에 효모가 작용하게 해서 결국 알코올을 만들어낸다. 이게 이제 양조주고 여기에다가 또 열을 가해서 증류주를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열을 가하는 그게 과거에는 발달이 안 됐는데 중동의 연금술이 도입이 돼가지고 그 후로 연금술에 힘입어서 증류주가 나오게 된 거죠. 자, 우리가 이제 어떤 분들은 왜 쌀 깎느냐 그 이유에 대해서 알고 싶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좋은 질문입니다. 이 쌀 한 톨에는 외부에는 탄수화물로 되어 있고 쌀 내부에는 지방질과 단백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부의 배젖 부분에 그 쌀의 고유의 맛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깥 탄수화물 부분을 떼내고 될 수 있는 대로 안의 부분을 마시게 하는 게 쌀을 깎는 이유죠. 그래서 정미율이 낮으면 낮을수록 맛이 깔끔해지고 그 쌀의 본연의 맛이 나고 또 향기가 강하다고 보통 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그러면 어느 정도까지 깎느냐? 아주 수백만 원 되는 술은 1% 정도만 남기고 99%를 깎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이런 경우는 특별한 경우고 보통 일반 상용으로 파는 술의 정미율은 23% 정도가 맥시멈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야마구치현에서 나오는 다사이라는 술은 23%가 정미율인데 이거는 77%를 깎아낸 거죠. 우리가 사케에 관한 정보를 보통 알려고 할 때 우리가 이런 술병이 있으면은 이런 술병의 전면에는 브랜드명이 있습니다. 브랜드명이 있죠. 객계이간이라는 브랜드명, 월계간이가 있고 그 다음에 특정 명칭이 있습니다. 특정 명칭이 바로 여기에는 준마이수, 순미주라고 써져 있죠. 그 다음에 종류에서 원재료명의 재료명 그리고 알코올 도수, 용량, 양조장명, 소재지가 이 전면에 나타났고 후면에는 일본 주도, 산도, 아미산도 이 세 가지를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본 주도라는 건 뭐냐면은 단맛과 매운맛 비율 그리고 이 산도라는 것은 이 농도, 술의 농도 어느 정도 진하냐 그리고 아미산도는 어느 정도 감칠맛이 나는가를 숫자로 표기해 놓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도 조금 더 술을 즐기시는 방법의 하나가 되지 않을까 봅니다. 그래서 나머지 제조 연월일 누가 만들었느냐 이 부분도 이 술병 범에는 상세히 나와 있으니까 이것도 술을 마시면서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에는 사케 생산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본에는 사케 제조 면허장이 1800개가 넘죠. 생산량도 653천 킬로리터니까 어마어마하죠. 그런데 이 사케 생산량이 실제적으로 지금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술 종류가 다양해졌죠. 맥주, 발포주, 리큐르, 소주, 과실주. 리큐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증류주에다가 과일과 약초를 넣는 걸 리큐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다양해지기 때문에 사케 생산량도 줄어들었다. 그래서 일본에서는 지금 이걸 줄어든 이 사케 생산량을 어떻게 극복을 할 건가? 그래서 해외로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로 눈을 돌리는 부분은 나중에 차분히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서는 일본을 대표하는 사케와
서양을 대표하는 와인이 어떻게 공통점이 있고 어떻게 차이점이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와인은 기본적으로 당분과 수분이 다 있고 또 거기에 과실 끝에 자연 효모가 있어서 그대로 놔둬도 발효가 진행이 되지만, 이 사케는 쌀은 자연적으로 진행이 안 되죠. 그래서 양조용 알코올을 넣는데 누룩이 바로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이 누룩 곰팡이에다 씨를 뿌려서 곰팡이를 48시간 번식을 시키면서 양조를 하는 그 기술에 따라서 사케가 좋고 나쁜 게 달라집니다. 이게 이제 공통점이고, 사케와 와인의 차이점은 이겁니다. 사케보다는 와인이 훨씬 주위 환경을 많이 탄다. 예를 들어서 포도주가 금년에 작황이 좋았다. 그러면 그 해의 포도주 맛이 좋고, 그 다음에 그해 작황이 나빴다면 포도주가 맛이 덜하다는 거죠. 그런데 이 사케는 그보다는 덜하다. 작황이 그렇게 결정적인 건 아니다. 왜 그러냐면은 쌀을 좋은 걸 쓰면 되고 효모를 또 선택을 좋은 걸 하면 된다는 거죠. 또 하나는 와인은 보통 고기 먹을 때는 떫은 맛, 레드 와인을 먹고, 또 생선을 먹을 때는 신맛이 나는 화이트 와인을 보통 먹죠. 또 하지만 사케는 이 단맛과 감칠맛이 기본입니다. 그래서 이 단맛이 많으냐 매운맛이 많으냐, 감칠맛이 많느냐 적느냐, 여기에 따라서 사케가 구분이 됩니다. 가장 큰 차이점은 와인은 한 번 병을 따면 바로 그 자리에서 다 먹어야지 제맛을 볼 수 있는 거고, 그런데 왜 그러냐면은 와인은 효모군이 병을 딸 때까지 그대로 숙성이 그대로 진행되다가 병만 따면은 효모군이 다시 변하는 이런 습성이 있고, 사케는 효모군을 죽여서 사케를 만들기 때문에 병을 따고 며칠 있어서 먹어도 그대로 사케 맛이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들이 왜 와인은 맛이 변하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사케를 즐기는 법. 사케는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일식집에 사케가 있죠. 일식집에 왜 있습니까? 생선회와 잘 맞기 때문에. 생선회와 잘 맞고 또 어떤 젓갈류 음식과 잘 맞고. 하지만 이 와인은 치즈와 잘 맞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케가 치즈와 맞지 않는 게 아니다. 오히려 사케와 치즈와도 잘 맞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케를 즐기는 법, 여러분들이 특정 명칭에 따라서 어느 정도 그 분위기에 맞는가를 여러분이 고르시면은 훨씬 더 사케를 즐기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일본 술의 종류와 우리가 사케와 와인의 차이, 그리고 사케를 즐기는 법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우리 한국의 술이 앞으로 어떻게 일본 술을 따라잡을 수 있을 건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